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노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66,000원을 이탈했어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AACR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암학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점을 반등의 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라젠이 내세우고 있는 팩400, 이게 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나. 이번에 있는 ACR에서도 미국 암학회죠, 2019에 표지를 장식했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만 참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까지 다 참여를 하는데도 표지를 장식할 정도다. 왜냐?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항암제라고 보면은 기존에 여기 표준 항암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암세포가 증식을 하잖아요. 커지면서 증식하고 하니까 이 증식하는 거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 약품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증식을 억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세포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이라던가 입안의 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빠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표준 항암제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표적 항암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제. 저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이제 억제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를 다 억제한다고 했죠.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특정 세포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용어 써가서 하면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쉽게 가야겠죠. 논문 읽고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논문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이 특정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긴 한데 효율성은 좀 더 키워야 한다. 요런 과제는 있어요. 아직까지 항암 쪽은 계속 발전하는 단계잖아요. 표준 항암제도 발전을 하고 있고 표적 항암제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는 단계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HLB의 그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표적 항암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면역 항암제. 이름만 들어도 가장 좋죠. 암세포의 면역력을 키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약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겨내는 방법.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팩400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면서 가장 어려운 거란 말이야.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를 이겨낸다? 말이 쉬운 거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으면은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준항암제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것보다 표적항암제는 더 어려운 거예요. 특정 세포만 집중 공격하는 거니까, 암세포만.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더 어려운 거예요.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자가 면역 기운을 키워내가지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암세포에 면역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 그러니까 최근 노이즈가 있었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다. 임상 3상 실패할 거다 이러면서 임상 3상 실패할 것이다 이랬는데, 요거는 임상 2A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고, 임상 2B에서는 2B상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임상 B상이 실패했으니까 임상 3상은 실패할 것이다.
요거는 디자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임상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리서처 TV님 거 가서 보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논문 이렇게 저랑은 좀 달라요. 저는 종목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는 종목을 보는 시야 같은 거를 그리고 방법, 뉴스에 대한 대처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죠. 역발상적인 측면,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그냥 팩트만 분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임상 실패했는데 임상 3상은 또 다른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 높게끔 디자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 표적 항암제보다는 낮아요. HLB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 신라제는 가능성 자체는 조금 낮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데서 물어뜯지 않아도 이거는 기업에서도 알고 있고 글로벌 모든 빅파마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도 신라제를 주목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팩사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뭔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신라제는 팩사백 하나로 여러 항암제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의 바람은 아니고 글로벌 제약시장의 수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신약시장이라고 해야겠죠. 신약시장의 수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암에서 해방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항암제처럼 기존에 머리 빠지고 하는 이런 부작용도 없거나 적고, 굉장히 적고, 표적항암제처럼 이제 효율성 문제에서 좀 더 발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보다 표적항암제도 좋아요. 이것도 계속 발전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면역항암제, 이 최종적인 방법이 먼저 넘어가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글로벌 신약시장의 수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에 성공하면 대박인 거예요. 인생 역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 조금 밀리니까 우려감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66,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린 거죠. 최악의 경우는 진짜, 왜냐하면 노이즈가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거 한 55,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뭐 보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55,000원까지 열어놓고 좀 더 밀려봐야 뭐 5만원 살짝 이탈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는데, 만약에 5만원을 정말로 이탈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매수해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 66,000원에서 10%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요 5만원 이탈할 때 한 10% 정도 더 매수해서 한 20%로 들고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아마케에서 발표를 하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신라제는 신약이잖아, 항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 요게 밀리면서 이슈가 나온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약 부분에서 복제약에 약가 인하를 한다 이러면서 제약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린 게 있는데, 신약 개발 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복제약하는 제네릭하는 쪽이 많이 타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바이오메드, 뭐 HLB 이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오히려 신약 개발 업체들은 좋을 수 있는 거야. 쓸데없이 복제약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제약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오면 경쟁 과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업체들은 좋을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은 이번에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서 66,0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회복할수록 좋아요. 다음 주 초반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밀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회복할 때 10%를 추가해서 뭐 위쪽에 한 72,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뭐 장기로 보려고 들고 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신라젠 주주분들이 이거를 뭐 단기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HLB에서 단기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슈팅이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시총상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면서 가야죠. 임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게 아닌 이상,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강력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요 구간 한 68,500원, 9천, 69,000원 이 사이에 한번 걸릴 수는 있다. 근데 올라가면 한 72,000원까지는 뭐 볼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72,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다시 시세를 만드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라젠을 보실 때 흑색 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서 반등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한 5만원 전후까지도 짧게는 55,000원 길게 보면은 5만원 전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개의치 마셔라. 노이즈가 있을 때 밀리는 거는 수급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인 거고 이 기업이 정말로 임상에 실패하고 팩400이 쓸모없는 기술력이다라고 판명 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넥사바와 함께하는 임상이 실패한다고 해도 다음 임상도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인 거예요. 신라젠은 그 중에서 2개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뭐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정도로 대박인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 하나가 성공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과도한 확신은 갖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볼 건 아닌 거지. 만약에 되면은 대박이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라젠 갖고 뭐 벌써 이게 시총이 뭐 5조인데 어디까지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4조예요. 많이 밀려서. 4조인데 뭐 어디까지 가기는요. 이게 정말로 그 임상 하나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총 1위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바이로메드가 임상 성공해서 가도 시총 1위도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엄청난 매출을 차지할 수 있고 셀트리온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 셀트리온 저점일 때 누가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겠어요. 근데 3년 뒤에 뭐 5조 매출을 내겠다 2030년까지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목표죠 일단은. 근데 일단 1조 올해는 1조 매출 넘어가는 게 확실시 되잖아요. 셀트리온은. 제가 2년 전까지만 2년 전에 1월 4일이죠. 2년 전 1월 4일 우리나라에 유한양하고 녹십자 2개밖에 없다. 1조 원 매출 넘어가는 회사. 근데 추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해서 대웅제약, 뭐 종근당,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등 몇 개 꼽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국 셀트리온 올해 넘어가잖아요. 작년에 거의 다 갖고 올해는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이런 신약 개발 기업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랑 바이로메드가 좀 더 빠르다. 신라젠은 느리다. 심지어 매우 느리다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매물대 만들고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만 성공하면 되게 임상 나와 있는 거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약이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의미한 이렇게 희망을 심어드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임상 가능성이 낮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거까지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몰빵을 하거나 하기에는 어렵고 일부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1-20% 정도까지만. 아시겠죠? 이걸로 몰빵을 해서 인생을 역전을 한다고 해도 1-20% 정도 들고 가고 좀 그 다음에 좀 좋은 소식 들려오면은 그때 가능성에 대해서 괜찮은 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최대한 30%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신라젠은.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만 되면 대박이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은 임상 표지를 장식하진 않겠죠. 임상 2회 이상이 성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 딱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알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오는 거지.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 밀린다고 우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물타기는 하지는 마라.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너무 커지면은 다른 종목 매매를 못 하잖아요. 지금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 10% 정도만 담아놓고 좀 밀리던 말던 좀 느긋하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큰 비중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잔소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